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화 매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의 그 도구죠. 그래서 이 전화 매너는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매너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언어 활동,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데,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언어 활동의 60%는 전화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더군다나 요즘은 뭐 화상회의까지 하니까 이 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거는 방법, 태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고 또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전화는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용건을 마칠 수 있다는 그런 시간적인 그 거리를 좁혀주는 것, 전략해주는 것,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죠. 반면에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달리 그 상대의 표정, 동작, 태도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응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화 예절의 중요성은 뭐 몇 차례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흐르는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진실한 인격을 반영한다 라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처음 전화 응대를 하는 상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예의 바르게 전화 응대를 한다면 굉장히 이 교양 있는 품위 있는 집안의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물론 상대의 회사에 전화했을 때도 처음 전화를 받는 응대하는 직원이 교양 있고 정제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면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그 다음 업무를 위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상대가 좋은 기분을 가지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적으로 쉽게 이렇게 풀려나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전화 예절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어, 첫째,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의 표정이나 감정을 소리로서 이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전화를 걸고 받을 때 그 소리.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해야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목소리에 그게 다 실려져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 옛날에 전화기에 보면 전화 앞면에 다이얼 돌리는데 용건만 간단히 뭐 옛날에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요즘은 다 디지털이라서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친구지간에 또 연인 사이에 뭐 이렇게 장시간 전화를 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전화는 업무 시간 중에 통화를 할 때는 용건만 간단히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끝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전화는 통상적으로 애매한 어구를 쓰지 않아야 돼요. 왜? 얼굴을 보지 않고 소리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는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상대가 1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정신이 팔리지 않고 통하는 것.
가끔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한참 통화하는데 상대가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뭐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업무를 본다든지 그런 게 금방 느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 표정, 태도를 머리에 그려가며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호감을 갖게 하는 전화 매너는 일단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먼저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어, 바쁜 시간대에 전화했을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지금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바쁘시면 나중에 전화를 드릴까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 또 통화가 이렇게 좀 시간이 내용이 길어질 때는 통화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통화가. 또 예를 들어서 뭐 바쁘다 보면 업무 시간 외에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침 일찍 전화를 했을 때는 일찍 전화 드려 죄송합니다. 밤늦게 전화 드려 죄송합니다. 휴일인데 쉬고 계실 텐데 통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먼저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화 매너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전화를 할 때는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 그러니까 무슨 건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의 내용을 짧게 통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화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했을 때는 본인이 받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적으로 비즈니스 전화를 할 때는 일반 전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통화하고자 하는 그 담당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부재중일 때는 이쪽에서 다시 거는 게 맞습니다. 또 한 번 더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재중일 때는 이제 메모를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만 몇 시에 전화를 다시 받고 싶다. 전화를 걸고 싶다. 전해달라.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할 때는 정중하게 정확하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누군데 어딘데 몇 시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통화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전화를 건 쪽이 먼저 끊는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인을 주고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제 종료 사인인데, 자, 그래서 전화를 건 쪽 업무를 그러니까 다 이야기가 됐다면, 자,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손 위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이 먼저 끊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신뢰가 되는 전화를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상대방의 상황을요 듣지도 않고 장시간 통화해 가지고 상대방의 시간을 과도하게 뺏고 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결례고 민폐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을 때 누구누구 부탁합니다 이렇게 먼저 할 것이 아니고 여기가 어딘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를 밝히지 않고 상대방만 찾는 것도 결례가 되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는 건 쪽이 먼저 끊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업무, 자기 볼 일이 끝났다고 해서 툭 끊어버리는 것. 이건 굉장히 결례입니다. 또 고객들 앞에서 업무 중에 개인적인 일로 전화를 길게 해서 고객을 기다리게 한다든지 이런 건 뭐 당연히 결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보다 윗사람한테 전화를 걸 때는 예를 들어서 내 직책이 과장인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 밑에 뭐 담당 직원이나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 최종 업무자가 전화를 좀 하라 해가지고 나보다 더 위에 직급에 있는 사람이 연결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는 것은 결례다. 쉽게 말해서 임원쯤 되면은 부속실에 비서들이 다 있죠. 그래서 나보다 높은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통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무라고 직접 사장한테 전화하지 않고 비서 보고 시켜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사장님 연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전화 받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의 결례되는 것들은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전화를 주고받을 때 특히 이 호감을 주는 전화들 내용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 전화를 좀 베일이 한두 번 안 울리고 막 네 번, 다섯 번 울리고 난 다음에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세 번만 울리면 전화를 받는 것이 맞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잠깐 자리를 이석해서 늦게 받았을 때는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를 꼭 하는 것이 예의 있는 호감 주는 전화 매너다. 다음 본인이 부재 중일 때는 어느 쪽에서 전화를 걸 것인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공교롭게도 누구누구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만 하고 다시 전화를 뭐랄까 받을지 아니면 이쪽에서 전화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재 중일 때는 괜찮으시면 용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한쪽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묻고 누구에게 이거를 전달할지를 정확하게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내지는 용건을 정확하게 적어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전화 매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뭐 전화를 하다 보면 도중에 이제 끊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걸었던 쪽에서 다시 전화를 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걸었던 쪽에서도 걸고 받았던 쪽에서도 걸고 이러면은 통화 중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걸었던 쪽에서 걸고 또 다시 걸었을 때 자기가 잘못됐다면 전화가 끊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계속하면 되겠죠. 또 통화를 하다 보면 그 무선 전화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전화도 가끔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안 들리는데요. 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멀게 들립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교양이 있어 보이겠죠. 다음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내 전화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전화가 계속 울릴 때는 그분이 통화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대신 받습니다. 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 전화를 넘겨줘야 될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럴 때 만약에 봤을 때 금방 통화를 연결을 못 해줄 입장이 되면 어떻게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쪽에서 전화를 드리라 할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향을 묻고 아니면 기다리겠다 그러면 홀드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서 다시 끊고 하겠다 그러면 끊고 전달할 사람한테 아까처럼 메모를 해서 넘겨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든 뭐 휴대전화든 잘못 전화가 걸려올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잘못 걸었습니다. 잘못 걸었어요. 이렇게 불쾌하게 받는 것보다는 몇 번에 거셨습니까? 예,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군요. 이렇게 좀 완곡하게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이 훨씬 더 교양이 있어 보이겠죠. 물론 요즘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광고 스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평소에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웬만하면 좀 완곡하게 전화를 받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통화를 할 때 우리가 그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표현이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또 알고 있어요 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죠? 무슨 용건이십니까? 예,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옆에 사람 내지는 뭐 윗직급에게 뭔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라보다는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자리 없다. 자리 없습니다. 보다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고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보다는 나중에 전화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전화를 금 쪽에서 들었을 때 훨씬 더 친절하게 느낄 수 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화 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손에 다 들려 있는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 예절의 중요성 중에서 사실은 이제 일반 전화보다는 이 휴대폰의 매너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죠. 그런데 휴대폰 그 개통 대수가 5천만 대가 넘는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뭐 한 살, 두 살짜리가 휴대폰을 안 쓰는데도 그만큼 많은 것은 한 사람이 휴대폰을 두 대, 세 대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개인용과 또 업무용 중에서도 또 한 대, 두 대가 아닌 이렇게 여러 대 쓰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유명 전자회사에서 휴대폰 회사에서 만든 것이 세계에서 뭐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이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휴대전화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하면 이 휴대전화 때문에 사실은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우리가 누리고 있기도 하지만 이 휴대전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 공해가 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의 그 벨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든지 또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크게 그 통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전환하는 것 이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영화나 또 그 각종 공연 관람에는 반드시 매너 모드로 또 아니면은 요즘 진동 소리도 굉장히 그 조용한 클래식 공연 같은 걸 들을 때는 진동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럴 때는 전원을 끄는 것이 맞습니다. 예. 어, 우리나라의 그 열차 KTX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 안락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KTX를 타면요, 가끔 그큰 정차역을 지나고 나면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하고 통화는
객차와 객차 사이를 이용해서 뭐 통화를 하라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OECD 국가이기도 하고 또 세계 경제 10위권의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만큼 좋은 그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 세계 최첨단의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사실은 매너는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 KTX를 타는데 그 안내 방송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연세가 많은 분이 뭐 급하게 전화가 와서 간단하게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좀 큰 소리로 통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잠시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뭐 업무를 본다든지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친구와 통화를 한다든지 이건요 정말 민폐입니다. 민폐. 그래서 그건 꼭 좀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매너이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또 레스토랑도 상대방 식사하는데 아니면 주위에 식사하는데 과도하게 큰 소리로 그럴 때는 뭐 화장실이나 현관 쪽으로 나가서 통화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요즘 뭐 비대면 수업이라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대면 수업 때는 반드시 진동 모드로 하고 또 진동 모드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는 뭐 SNS를 한다든지 휴대전화를 계속 본다든지 이건 예의가 아니죠. 당연히 피해야 하는 매너입니다. 또 그 일반 전화든 뭐 휴대전화든 마찬가지죠. 휴대전화는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받으니까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통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언제 어디서 통화를 하는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확인부터 하는 것이 맞다. 뭐 도로교통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요. 가끔 가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통화하다가 아주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건 꼭 지켜줘야 하는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이런 데서는 전자파 때문에 오류가 난다든지 또 비행기에서는 당연히 이착륙 때 휴대폰은 반드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에서 꼭 지켜야 할 매너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휴대전화는 전화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죠. 바로 카메라 기능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카메라를 켜고 촬영하고 그래서 인권과 사생활의 이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는 기억하고 아무 데서나 촬영 하지 않도록 폰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현대에서의 아주 중요한 전화 매너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비즈니스 매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입니다. 자세. 평소에도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좀 가지는 습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태도란 것은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우리가 서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선 자세, 또 걷는 자세, 앉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바른 자세로 비즈니스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은 뭐 성실한 마음, 또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를 맞이하는 것, 그건 뭐 기본적으로 예. 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할 때 서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시회라든지 또 포럼이라든지 이럴 때 서서 대화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양쪽 다리에 균형 있게 체중을 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이건 또 과도하게 뭐 짝다리 짚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또 뭐 기대고 물론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상대에게 그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굉장히 뭐 친한 사이, 허물 없는 사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주로 이제 앉아서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가 발을 좀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한쪽 발은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균형 잡히게 양쪽 무릎을 이렇게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좀 더 편하게 무릎을 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았을 때 앞쪽 테이블에도 주먹이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등 뒤에도 의자에 너무 이렇게 깊숙이 제껴서 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등받이와 조금 이렇게 띄워서 앉고 허리를 고추 세워서 앉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앉을 때 의자 너무 이렇게 끝에 앉으면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당겨서 앉고 등 뒤를 조금 비워 놓고 앉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상대방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충분히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성실하게 당신을 대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이제 손님을 접대하죠. 뭐 사무실에 오는 대로 그 뭐 차를 대접한다든지 또 안내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회사의 이미지를 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손님이 오면 뭐라 그럴까 응접실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담당 뭐 임원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비즈니스 그 회의실이라든지 이럴 때 그 위치를 가르쳐 줄 때 손가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턱으로 저쪽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바닥을 약간 오므려서 저쪽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안내를 해야 될 때는 손님의 우측에서 한두 계단 이렇게 앞서서 가는 것이 예의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도 손님에게 등을 보이지 않도록 나란히 서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리하게 손님을 또 접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라면 통상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뭐 이렇게 접대하는 거는 차를 낸다든지 손님이 또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춰주고 자리를 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통상 우리가 이제 접대하면 뭔가를 음식을 대접하고 뭐 저녁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술을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통상 우리가 통칭 접대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몇 가지 가려야 할 것들. 근데 요즘 접대를 과하게 하면 뭐 법이 어긋나죠. 그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과도한 금액 뭐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상대방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식사면 메뉴를 한식이든 뭐 일식이든 양식이든 중식이든 그 메뉴 또 그 메뉴 중에서 특히 우리 한식 같은 경우에는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그것도 살짝 미리 정보를 좀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접대의 그 효율성,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주의 습관, 또 즐기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손님과 식사를 할 때 맵고 이렇게 강한 음식들을 사실은 좀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설령 그걸 좀 좋아하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 그렇지 않는 거라도 문제가 없다면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메뉴를 정합니다. 제가 그 다한증이 좀 있어서 맵고 짠 걸 먹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손님 앞에 음식을 안 먹고 손님만 드시게 할 수도 없고 같이 먹으면 제가 땀이 나서 계속 막 안경을 벗었다가 뺐다가 땀을 닦고 이러니까 상대방이 식사하시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란하다 그럴까 이렇게 분위기가 난잡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땀이 안 나고 한 음식 그러니까 맵다든지 또 그 너무 뜨겁다든지 이런 한식을 피하고 땀이 안 나는 중식이나 일식이나 뭐 아니면 양식이나 이쪽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상대방이 어떨지 모르는데 홍어라든지 이런 저쪽 호남 음식 같은 것 경우에는 상대의 취향이 아닌데 그런 음식을 접대하다가는 사실은 좀 분위기가 깰 수도 있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접대를 하는데 접대하는 내가 접대하면서 먼저 업무적인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분위기에 안 맞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아주 식사에 맞게 가벼운 화제들로 얘기를 하고 업무적인 이야기는 아주 마무리 지을 때 지극히 짧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끝내도 상대방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 다음 그 계산의 문제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테이블에서 하죠. 테이블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한식당이든 뭐 중식당이든 또 아니면 양식당이든 나갈 때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접대하는 내가 자리가 끝나고 나가면서 손님을 기다리게 하고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자리가 대충 다 끝나갈 때쯤, 즉 다시 말해서 후식, 디저트를 들 때쯤 잠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서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식을 마무리 짓고 자리를 정돈하면 같이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그 식사 자리를 파할 수 있고 나올 수 있으니까 손님에게 기다리게 하는 결례는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거, 그 주인과 이야기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뭐 인사를 한다든지 건배한다든지 이럴 때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요리를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한식당에 이제 갔을 때 미리 이렇게 찬을 기본 찬을 이렇게 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그럴 때 먼저 반찬을 시식하는 것은 그렇게 테이블 매너에 보기 좋은 매너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한정식 내지는 한창살림의 그 한식당에서는 메인 요리가 다 오고 풀 세팅이 됐을 때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그 메뉴를 선택할 때
가장 그 집 메뉴 중에서 비싼 것, 또 그 가장 싼 것, 그런 메뉴는 피하고 중간에서 조금 높은 메뉴를 선택해서 어, 서로 그러니까 메뉴로 정하면 그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자, 거기까지만 보면 손님 접대할 때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경조사 매너 보기 전에 잠깐 교재에 보면 그 흡연 매너가 있는데 요즘 뭐 담배들을 피울 수 있는 실내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건물 자체가 금연 건물도 많고, 근데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식사 중에 뭐 테이블에서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뭐, 식기에 담배째를 끄기도 하고, 뭐 종이컵에 재를 끄기도 하고, 이제는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외에서라도 여러분들 특히 학생분들 금연 지역에서 아니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때 제발 바닥에 춤 좀 뱉지 말고 그 재떨이에 침 뱉지 말고 담배째는 재떨이에 꽁초는 재떨이에 당연히 그렇게 버리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담배 피면서 종이컵 같은데 침 뱉으면서 이런 상대방한테 또 같이 있지 않더라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좀 불쾌하고 결례가 되는 그렇게 보기 좋지 않는 행위입니다.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 매너인데 뭐 사실 이거는 어, 우리가 살면서 뭐 축하할 일 또 아니면은 같이 애도하고 슬퍼해야 될 일, 이게 이제 경조사인데, 특히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옛날에는 다 연말에 그 연하장을 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서로 축하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연하장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도 대부분 이제 아직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뭐 메일로 보내든 뭐 메시지로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든 요즘은 뭐 그 애니메이션 동영상 메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 축하를 주고 받습니다. 예. 그럴 때 물론 그런 방법도 좋지만 특별히 그런 축하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손편지도 굉장히 특이하고 요즘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또 뭐 아이들을 낳고 또 서로 축하하고 이건 요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시대에서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주위에 신생아를 보는 것은 굉장한 그 축하할 일이죠. 나름 매너를 갖춰서 서로 축하하는 것 중요합니다. 생일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굉장히 이제 그 연중 중요한 축하의 하나 행사로 보죠. 근데 외국에 있어서는 사실 1년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축하의 행사가 바로 생일입니다. 그때 뭐라 그럴까요? 선물을 서로 반드시 보내고 또 축하하고 또 파티를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 축하는 옛날보다는 좀 많이 이 뭐라 그럴까 그 좀 행사가 축소됐다 그럴까요? 사실 2000년대 되기 전에는 뭐 11월 말부터 거리에 캐롤이 계속 울려 퍼지고
가장 큰 이 소비철이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이랬는데 이건 세계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뭐 미국이나 유럽 이 구라파 쪽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보다는 좀 많이 이 뭐라 그럴까 축소됐다 그럴까 거리에서 캐롤도 울려 퍼지는 것이 요즘은 뭐 지적재산권 때문에도 그런지 많이 좀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약혼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안 하죠. 옛날에는 꼭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반드시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 좀 생략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축하를 하고 하는 것이 필히 비즈니스든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든 챙기는 것이 맞다. 결혼은 참 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뭐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 이 기본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신부 측에서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저 마지막 장에 우리가 전통 예절에 가면 우리 전통 예식에서도 그 과정 중에 이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결혼 중에서 축하는 대부분 신부 측에서 이제 결정하고 이런 것이 예의로 되어 있고요. 날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부의 이 권리로 통상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비용 분담은요 서로 이렇게 나눠서 분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세부적으로 잠깐 보면 신부 측에서 부담하는 것, 신랑 측에서 부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보면 물론 뭐 형편이 좀 신랑 신부가 똑같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서 형편이 좀 나은 측에서 좀 더 부담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비슷비슷하면 신랑 신부들이 서로 잘 조율을 해서 전체 비용을 합산해 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부담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축하를 하고 축하를 받는데 이제 좀 지인이라든지 외부 축하 외에 내부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 특히 그 중에서 직계의 축하를 하고 받는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즉 신부가 해오는 예단 혼수 이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러더러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과도하게 시집오는 신부에게 시부모님들한테 해야 되는 예단들로 인해서 가끔 예식 자체가 파토가 나기도 해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습성이죠. 우리가 그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7, 80년대에 그 흔한 얘기로 시쳇말로 졸부들이 많이 생기면서 결혼을 할 때 과도하게 그런 사치품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또 무슨 수준 높은 가풍이랄까 품위를 뭐 보이는 그런 허례허식의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더 이제 스몰 웨딩이라든지 물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세가 가까운 지인들만 또 일가 친척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스몰 웨딩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결혼식 하루 거창하게 해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 그거 다 사실은 과소비입니다. 과소비. 예. 자,
조사의 매너부터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